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제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쓰는 이 제기는 스덴이에요. 스덴이 너무 좋아요. 제가 써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도자기를 썼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저희 형님한테 접대도 나왔을 거예요. 유튜브에. 형님, 아버지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게 바로 하십시다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산 게 요 스덴이에요. 그래서 스덴을 사고 스덴에다가 젤을 지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꼭 우리 집안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때 들어오지 못한 얘가 이제 우리 집안에 얘가 들어왔어요. 저 하나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얘를 아는 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시 양반 집안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쌍놈 집안이었거든요. 죄만 잘 지내고 조상들만 잘 이해하고 이런 뭐예요? 이거 몇 푼 한다고 이걸 안 사요. 안 그래요? 현재 이 제기가 세트로 나온 거 사지 마세요. 안 맞아요. 그건 경험 없는 자들이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기 세트를. 그래서 저는 제가 다 조절을 해요. 탕기도 이런 걸로 다 탕기해버리고 식혜그릇 다 해버려요. 이걸로. 나물 그릇도 이걸로 다 하고 얼마나 편해요. 십상. 때도 아주 잘 닦이고 또 두께가 얇아요. 유기에 비해서 두께가 얇아요. 이렇게 한번 보셔요. 이 두께가 훨씬 얇죠. 무게가 달라요. 이건 너무 무거워요. 이건 가볍고. 그 다음에 또 병도 안 타요. 왜? 이 금속 성분에는 병균들을 죽이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첫째가 곰팡이가 얘가 더 쓸 것 같아요? 얘가 더 쓸 것 같아요? 녹구르기 곰팡이는 더 쓸지요. 그런데 곰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에서 나오는 녹이라고 해야 돼요. 파란 녹. 그런데 스덴은 그 파란 녹 자체가 안 생겨요. 아예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병균 자체가 없는 게 여기에. 딱 했을 때 안 씻으면 곰팡이가 쓰려면 그것은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 제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절대 곰팡이가 잘 쓰는 제기는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세척이 편하고 이 작업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처가 나도 문제가 없는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스덴은 한 100년 동안 내려줘도 1000년 동안 내려줘도 똑같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제가 쓰는 것은 바로 이 스덴을 써요. 스덴 회사, 요 스덴 제기 만드는 회사 저희한테 협찬해야 돼요. 제가 공짜 광고 해준겨. 왜? 왜냐면 또 잘못하면 저희가 협찬 받고서 이거 해주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저희 유교 약세성불사 모든 거 하는 건 다 저희가 사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유교 약세성불사는 이렇게 스덴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주 좋아 이게 스덴이. 제가 봐도. 그리고 거울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 유기는 안 보여요. 근데 스덴은 아무리 더러워도 거울처럼 쫙 하면서 이게 아주 근사하잖아요. 그래서 꼭 스덴을 쓰세요. 그게 가장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아도 약간 조금 세월 때는 있어도 그대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게 이 스덴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유기는 아니더라고요. 닦기 힘들어 죽것이요. 그래서 유기 잘 안 써요, 제가. 스덴 제기를 사용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스덴 제기를 사용할 때 첫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이 거울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겨.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요. 이쁘지 않아요? 뭐가 더 반짝반짝해요? 스덴이죠? 항시 뭐든 보면 그 우리가 밖에 있잖아요. 시장 보러 간다던가 백화점 볼 때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갈래요? 스덴처럼 더 화려하게 갈래요? 화려하게 가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기는 갔다 오면 세탁소에다 보내야 돼요. 그런데 스덴은 집에서 그냥 세탁 빨래만 해도 깨끗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퐁퐁으로 닦기가 너무 편해요. 이 자체가 너무 좋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스덴에 좋다 너무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입에 입 발린 소리나 갈까봐 이게 하여튼간 한마디로 너무 좋아요. 스덴이. 스덴 제기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이요? 이 끝날이 좀 예리해요. 그 잘못하면 손을 빌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조심하고 하다가 삑 했는데 발등에 찍혔을 때 칼과 같아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덴 사실 때는 여기 조금 말린 걸로 사야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말리게 되면 그 속에 때가 껴요. 또 더러워요. 그래서 조금 끝은 날카롭지만 이걸 관리를 잘 하신다면 좋아요.
이 스덴의 단점은 너무 날카롭고 잘못하면 표창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조금 단점이에요. 그 외에는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사기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사기를 사용한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그 토기를 썼어요.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쓴 건 신라 말부터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역사는 몰라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먼저 이 유약을 묻히고서 군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참 후에 고려 때서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사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석기나 이때만 해도 우리는 토기를 썼고 또 청동기 시대 때도 토기를 썼어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철기 시대 때도.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삼국시대만 해도 보면 술장 같은 데 보면 다 이게 토기거든요. 흙을 불에 익혀서 만든 그 토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기를 쓰건 이건 백자잖요. 일명 백자. 백자 말고 고려 때는 이 고려청자라는 거 아시죠? 그게 세계적이고 그 고려청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떼돈 버는 거 아시죠? 그때서부터 바로 우리는 이제 이 유기보다도 그때는 청자를 많이 썼어요. 청자가 바로 그때는 유기보다도 더 컸었거든요. 왜? 청자 또한 마찬가지로 쓰면 불편함이 없었어요. 독도 안 타지, 곰팡이도 안 슬지.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때서부터 우리가 이 사기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역사는 고려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썼고 신라 때서부터는 중국서부터 조금씩 들어왔던 걸 썼고 고려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썼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고려청자가 없어지죠. 청자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백자를 써요. 왜? 백은 어느 색이죠? 어느 종교의 색이죠? 백은. 고려의 색은 청자가 고려의 색이에요. 그럼 백은요? 유교의 색이요. 유교는 바로 이걸 주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네가 기록하고 싶은 대로 기록해라. 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라. 네 꿈을 이 그릇에 담아라. 꿈을 백지에 적어라. 꿈을 태극에 만들어라. 세상은 하얀 백지는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바로 이 백자가 유교의 색이 됐던 거고 그때 선비들, 유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흰도포를 입지요. 흰색 옷을 입지요. 그래서 바로 흰색이 유교의 색이에요. 그런데 전 흰색 싫어해요. 제가 유교 수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자님이 유교의 색을 입었을까요? 공자님이 흰색을 입었을까요? 절대 안 입으셨어요. 왜? 때 타서. 빨래하기 싫어서. 그리고서 이 유교의 색을 정해진 것은 바로 조선시대가 정확한 성리학의 시대, 유교의 시대를 만들고 유교가 국교였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자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흰색을 뗐던 거예요. 그 공자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다 해서 유교의 색이 됐던 거예요. 이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알죠. 사기를 제기로 사용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사기를 쓸 땐 깨끗해요. 곰팡이가 안 슬어요. 그러나 식중독은 막을 수는 없어요. 식중독은 일으키지는 않아요. 왜? 곰팡이가 없으면 식중독은 안 일으켜요. 그러나 세균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세균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항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항시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항시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첫째, 세균도 안 옮길 뿐더러 또 세균도 안 타는 게 장점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잘 깨져요. 이거 많이 깨보셨죠? 저도 많이 깨봤거든요. 그래서 큰 단점은 잘 깨지는 게 단점이고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요 사기 시대는 서서히 없어지게 될 거예요. 왜? 잘 깨져서. 그리고 그 스데느 시대가 들어와서 모든 집안에 음식 담는 그릇이 다 스덴이 되게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스데느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선입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기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양반이 될 것인가 내가 쌍놈이 될 것인가는 선택하세요. 그러면 돼요. 또 요게 나가게 되면 요게 또 아주 재밌어요. 요게 나가게 되면 또 지랄지랄들을 할게요. 왜? 이걸 쓴 사람들이 저한테 지랄지랄을 하는 게요. 예를 들면 저때 돼지고기 쓰면 쌍놈이요 했다가 저 욕 엄청 얻어먹었슈. 왜? 우리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쓰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돼지고기를 안 쓰자고 하니까 그 부모들이 가만히 두것이요 안 두것이요? 안 두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살이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항시 양반이 되고 싶으면 유기를 써야 되는데 유기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하고는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유기를 쓰면 꼭 있어 보여요. 유기를 쓰면 내가 제사를 딱 지냈을 때 내가 막 뿌듯해요. 제사를 잘 지내갖고 뿌듯해요. 그리고 내 조상의 얼과 전통을 이어받은 것 같고, 또 유기를 쓰게 되면 우리 집안이 쌍놈이어도 양반 집안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식당에 갔을 때 있잖아요. 스덴으로 국그릇에 나오는 거 있지, 냉면 그릇. 스덴으로 나오는 데서 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유기그릇으로 나오는 그 식당 있죠. 젓가락이나 이런 거 그거 다 비싼 겨. 그거만 훔쳐가도 한미천 잡는 겨. 맨날 가서 훔쳐오는 게 젓가락 훔쳐오고 이렇게 다 훔쳐오면 있어 보이잖아요. 또 그 집 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목기 쓰는 집안 가면 나중에 배탈이 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요. 보통.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도자기를 썼다 하면 양인들 집안이구나. 그리고 철기는 이게 아셔야 되지만 양반들만 쓰는 게, 그리고 귀족들만 쓰는 게.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우리 집안도 양반이 돼보시고 우리 집안이 귀족이 한번 돼보세요. 그리고 귀족이 되고 양반이 되면 책임의식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왜? 양반들은 항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도 항시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목기 쓰세요. 그냥 쌍놈처럼 사셔요. 그냥. 그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써도 우리는 양반이 된 겨. 이거 유기를 쓰면 우리는 재상이 된 거고 이 스덴만 써도 우리는 양반이 되는 겨. 묵직하고 좋지 않아요?